폭염을 피해 휴가를 다녀왔어요. 며칠 집을 비우고 늦은 시간에 들어와 거실에 불을 켰는데 깜짝 놀랐죠. 제가 그렇게 아끼던 반려식물의 잎들이 다 축 처져 있고 몇몇 잎들은 바닥에 툭툭 떨어져 있더라고요. 마치 이별 편지를 받은 것처럼 바닥에 놓여 있는 그 잎들을 보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실 몇 주 전부터 눈치는 채고 있었어요. 잎 끝이 조금씩 노래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괜찮겠지, 괜찮은 거야 하면서 계속 물을 주었어요. 시들해 갈수록 물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회복이 안 된 거죠. 더 일찍 그 신호들을 알아줬어야 했는데 한 발 늦게 원예교실에 등록을 했어요. 첫 수업에서부터 바로 깨달았죠. 저는 식물들을 아끼고 사랑했지만 정작 그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는 전혀 몰랐다는 걸요. 혹시 잎도 닦아주세요? 그럼요. 그런데 앞면만 닦으시죠? 에?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요? 기공은 뒷면에 더 많아요. 뒷면을 안 닦아주면 정작 숨쉬는 곳은 막혀 있는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저는 식물들 잎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물방울들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그걸 보려고 계속 물을 주었는데 그건 식물이 흘리는 눈물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슬은 과습으로 힘들다고 식물이 보내온 신호였대요. 그리고 분갈이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큰 집으로 이사를 시키듯 분갈이를 해주고는 가장 햇살 좋은 특등석에 올려놨거든요. 좋은 햇살이 보약이다 라고 생각하면서요. 분갈이 후엔 일주일 정도는 그늘에서 쉬게 해줘야 해요. 뿌리를 건드렸다는 건 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몸과 같아요. 출산 후엔 산후조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햇빛 옆에 둔다는 건 바로 밭에 나가 일해 라는 말이에요. 와, 제가 모르는 게 정말 많았네요.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데 이런 생각들도 올라왔어요. 그럼 나는 내 마음의 정원은 잘 가꾸고 있나? 내 마음의 신호를 제대로 알아차리고는 있을까? 혹시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 안녕하세요. 온기록입니다. 오늘의 온기록, 책과 일상을 연결해 볼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장현갑 교수님의 생각 정원입니다. 정신의학과 교수이자 명상 전문가이신 교수님은 우리 마음을 정원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살 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팽팽한 긴장감 속에 불안을 잔뜩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차곡차곡 쌓이는 분노와 불안은 어느 순간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처럼 불쑥 튀어나와 이성을 집어삼키기도 합니다. 괜찮다, 나는 괜찮다 하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어보지만 마음과 뇌와 감정은 쉽게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머릿속 정원에는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간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습관적이고 반사적으로 반응하며 키운 잡초가 자라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비난과 책망, 금기와 공포 등 마음을 어지럽히고 행동을 주저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입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 스님은 일찍이 서양 과학자들과 만나면서 마음이 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이 오랫동안 마음과 뇌의 상관관계를 화두로 삼은 이유는 바로 머릿속 징후와 불안의 늑대를 길들여 덜 이기적이고 덜 공격적인 마음을 훈련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좀 더 자비롭고 좀 더 친절해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은 말합니다. 제 종교는 친절함입니다. 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철학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 우리의 가슴이 바로 우리의 절입니다.
자기 비하나 자기 혐오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마음 챙김 명상입니다. 생각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가만히 지켜보면 됩니다. 화, 분노, 불안, 억울함, 슬픔, 섭섭함 등 여러 감정을 일으키는 생각이 밀려듭니다. 난 형편없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생각이 진실이냐 휘둘렸겠지만 이제는 그저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일 뿐임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거리를 두고 관찰자 입장을 유지하면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 더는 힘을 쓰지 못하고 흘러가 버립니다. 호흡을 일종의 닻으로 사용해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를 알아차려 보세요. 판단하거나 휩쓸리지 않고 바라만 보는 겁니다. 그저 바라보고 내려놓으세요. 원예교실에서 배운 것들을 반려식물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듯이 이 책에서 발견한 것들을 일상에서 이렇게 연결해 보려고요. 생각의 정원사가 되어보려고 합니다. 식물들을 매일 수시로 관찰하듯이 내 마음도 자주자주 관찰해 보는 거죠. 오늘 내 마음 정원에는 어떤 생각들이 자라고 있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걱정이라는 잡초가 너무 무성하게 자랐는지, 감사라는 꽃은 잘 피고 있는지 체크도 해보면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자주자주 알아차려 보려고요. 이런 시간들이 관찰자 입장으로 거리를 두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도와줄 것 같아요. 마음의 우드 스틱을 사용해 보려고요. 식물에게 물을 주기 전에 우드 스틱으로 흙의 상태를 확인해 보고 있거든요. 마음의 상태 확인 없이 바로바로 무언가 해결책을 찾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그 순간 기분을 바꿔보려고 노력하거나 거기에 계속 감정을 쏟는 것 자체가 마음에 과습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저 지켜보려고 합니다.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가 아니라 일단은 그러든가 말든가 하며 지켜보려고요. 마음의 그늘을 만들어 주려고요. 분갈이 후 식물들에게는 그늘에서의 휴식이 필요하듯이 의도적으로 마음의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주려고 해요. 매일 자기 전 3분씩이라도 호흡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쉼이 참 중요하잖아요. 마음에게도 그 쉼이 필요하고요. 충분해 하며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식물을 키우는 것도 마음을 키우는 것도 결국은 세심한 관찰과 적절한 돌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딱 필요로 하는 만큼만요. 오늘도 오은 기록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은 기록이었습니다.